기본적으로 절대 부등식이잖아. 절대 부등식이란 말이 무슨 뜻이지? 무조건 성립하는 부등식이지. 다시 말해서 그 식을 형태가 나오면 그 식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엄마도 알겠지? 어? 그러면 질문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식을 사용할 수 있냐 없냐만 선택을 하면 돼. 이해되지? 산술기하는 어떨 때 사용을 했어? 합하고 곱의 형태입니다. 합하고 곱의 형태가 주어지면 써먹을 수 있다. 역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 곱하면 상수꼴이 떨어지기 때문에 곱의 형태가 상수꼴이 되기 때문에 쉽게 떨어지기 때문에 역수 형태의 합이 꽤 많이 등장한다. 산술기하에. 됐지? 기본적으로 산술기하에 많이 쓰여진 형태는 역수꼴의 합에 대한 형태가 등장했을 때 산술기하를 꽤 많이 사용을 한다. 했습니까? 그러면 코시는 언제 사용되냐 이거지. 이 코시 정확한 이름이 뭐지? 뭐 코시 슈바르츠인가 슈바르츠? 요거는 이제 발음하기 나름이야. 뭐 부등식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 사람 이름이니까 어차피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코시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코시라는 이름이 또 많아. 이거 말고 또 있어. 코시는 사람이 알아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을 코시라고 그냥 부를 거라고. 알겠어? 우리 이름은 아니니까. 기본적인 식이 뭐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제곱보다는 얘가 크거나 같다는 거야. 산술기하는 뭐가 있었어? 조건이 있었지. 양수 조건이 있지. 얘는 양수 조건이 없습니다. 없어요. 자, 여기서 문자를 a하고 x를 쓰는 이유는 보통 a, b를 상수적 개념으로 많이 보고 x, y는 문자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야. a, b는 뭐라고? 상수적 형태고 x, y는 뭐라고? 문자에 대한 형태야. 그러면 코시는 언제 사용될 거냐 하면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 제곱 더하기 제곱의 형태야. 여기는 뭐야? ax 플러스 by의 형태야. 이게 2차 제곱의 형태, 1차의 형태야. 코시의 첫 번째 생각은 제곱합. 사실 이제 2차식이라 쓰기는 조금 애매해서 내가 제곱합이라 쓰는 거야. 2차식이 개념이 아니라 제곱합이야. 얘가 뭐라고? 얘가 제곱합이고 얘가 뭐야? 1차식입니다.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주어져. 둘 중에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 하나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시오라는 질문이라고. 이 제곱합이 나오면 무조건 일단은 코시를 주로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산술기하는 좀 다르지. 산술기하는 뭐였어? 산술기하는 합과 곱에 대한 생각이고 얘는 제곱합과 1차 합에 대한 생각이야. 둘 다 합이라고. 곱이 아니라 다른 형태입니다. 사용처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근데 얘가 뭐 3개짜리 하면 3개로 드러나는 거고 코시의 일단은 중요한 점 중에 하나가 항상 절대부등식이니까 뭐가 중요해? 등호 성립 조건이 중요하지? 등호 성립 조건이 어떻게 돼?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많이 씁니다. 요게 기억하기가 쉬워서 이걸 많이 써. 그래서 얘를 증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가로 풀어서 이렇게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얘가 넘겨서 정리하면 ay 마이너스 bx부터 쓸까요? bx 마이너스 ay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등호 조건이 bx나 ay가 같다라고 놓고 얘를 조금 더 생각하기 편하게 이렇게 정리한 거야. ax, by. 알겠습니까? 자, 코시의 사용처에 대한 얘기는 했어요. 뭐 제곱의 합과 1차의 합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우리는 코시를 쓸 거니까 코시가 어색한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적어놓고 하면 됩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이 식의 형태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얘하고 얘를 곱한 느낌이잖아. 일단 얘하고 얘를 곱한 느낌이야. 여기까지 되니 현재 A, B는 상수고 X, Y는 문자라고 말을 했긴 했지만 만약에 얘랑 얘랑 곱한 AX가 상수가 될 수도 있겠지. B와 Y를 곱해서 얘가 상수가 될 수 있겠지. 상수가 된다는 말은 얘하고 얘가 무슨 꼴? 역수꼴. 얘하고 얘가 역수꼴이면 이쪽이 뭐가 된다? 상수 형태가 된다 이 말이야. 됐어요? 간단한 예시를 적어보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분의 1 플러스 B제곱분의 쉽게 봅시다. 4 라고 쓰여지면 여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AX가 뭐야? A분의 1이겠지. 1이 되겠고 BY가 뭐야? B분의 2가 돼서 2가 되겠네. 그래서 이러면 뭐가 된다? 제곱이 된다. 이러면 최소값이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지. 근데 보통 우리가 식을 적어줄 때 보통은 이게 역수 형태가 이렇게 2차식이 되는 문제는 없어. 응? 주로 없어. 그래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얘가 이제 이런 식의 형태라. x 플러스 y x분의 1 플러스 y분의 4 이렇게 되는 형태라고.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꿔라는 소리야? 제곱의 형태로 바꿔라 이 말이지. 뭐가 예요? 제곱의 형태를 바꿔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제곱 형태로 바꾸면 루트 x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 y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 x분의 1의 제곱이 되겠지. 루트 y분의 4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x를 곱하면 얘가 1이 되고 2가 돼서 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자는 소리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뭐가 나왔어? 여기가 3의 제곱에서 상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 식은 어떤 식이냐면 1차식의 합, 역수꼴의 합입니다. 지금 쓰임새가 약간씩 달라. 1차식의 합, 역수꼴의 합의 형태가 나오면 코시를 사용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 식 중에 누가 더 어려워? 얘가 어려워? 얘가 어려워? 얘가 더 어렵지. 다시 말해서 얘는 주로 주어질 것이고 얘를 어떻게 한다? 물어보면 코시를 사용을 하겠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이 문제는 얘를 가로로 풀게 되면 x분의 1, y분의 4, 5 플러스 x분의 y 플러스 y분의 4x 뭐가 되는 거야 이제? 산술기하 평균이 되겠다 이 말이지. 얘는 5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2배 곱하면 날라가고 곱하기 4 해서 9 이렇게 똑같이 나온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코시를 써도 되고 산술기하를 써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겠지? 그렇다면 이게 나오면 우리는 코시를 보러 산술기하를 풀어. 아무거나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겠지. 뭘로 풀어? 코시로 푸세요. 뭘로 풀어? 코시로 푼다고. 왜? 산술기하는 가로로 풀고 정리해서 계산을 하고 나오는 거고 코시는 바로 나오는 거니까 코시가 더 빠릅니다. 알았어요? 한데 책들의 풀이는 대부분 뭘로 되어 있냐면 산술기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책들의 풀이는 산술기하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예제는 산술기하 쪽에도 예제가 있고 코시에도 예제가 있어. 그러면 산술기하라고 어떤 챕터 안에 들어있으면 산술기하를 풀었을 거고 코시라는 챕터 안에 있으면 코시를 풀었을 거 아니야. 그러겠지? 여기서 말하자고 하는 것은 이 형태의 꼴이 중요한 거야. 이런 꼴이 등장하면 우리는 뭘 사용할 수 있다? 코시를 사용할 수 있다가 중요한 거고. 왜 선생님이 코시로 풀라고 하냐면 코시가 더 빠르기도 하지만
3개짜리가 나오면 다시 말해서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오면 x 더하기 y 더하기 g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g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가로를 풀어서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어 없겠어? 세개 드리시면 산술기야? 이게 지금 산술기 어떻게? 산술기하를 할 때 선생님이 요 가로를 풀었어 안 풀었어? 풀어야 된다고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잖아. 풀어야 된다고 안 풀어야 된다고? 풀어야 된다고. 안 풀고 산술기에 쓰면 돼 안 돼? 쓸 수는 있지만 쓰지 말라고 했어. 웬만하면 쓰지 말라고 했고 어쩔 수 없이 써야 될 때는 조건이 맞아야 된다. 그래야 산술기에 쓸 거고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돼? 가로를 풀어놓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된다 했지. 얘도 마찬가지로 가로를 풀어야 돼. 풀면 안 돼요. 3개니까 몇 개 나와 항이? 9개 나오겠지. 그럼 그 적당히 묶어내야겠지. 3개는 사라졌어. 하나, 둘, 3개는 사라졌어. 6개 항이 있단 말이야. 그 6개 항을 적당히 묶어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저번에 쌤이 저거 해주시지 않았어요? 뭐를? 6개 있는 X분의 그렇게 해줬지. 그러니까 그거 그냥 알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산술기하를 풀 수 있다 없다고? 있다고. 있는데 어떻게? 얘를 어떻게 풀 거라고? 코시로 풀 거라고. 코시로 풀 거라고. 그럼 어떻게 돼? 루트의 제곱, 루트 곱하기 루트. 루트 x의 제곱이 원래 루트 x분의 1의 제곱 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의 제곱. 그래서 9 이렇게 나오는 것을 굳이 힘들게 풀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코시를 사용하는 어떨 때 코시를 사용하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두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꽤 많이 나오는 거에 제곱의 합의 형태, 1차 합의 형태가 질문이 나오면 코시를 쓸 거다고. 그 다음에 1차 합의 형태와 역수꼴의 합의 형태, 역수 더하기 역수의 형태가 나오면 코시를 사용하면 식이 훨씬 더 쉽게 풀 수가 있고, 얘를 적응을 잘하면 코시 어려운 문제들도 꽤 쉽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알아서 뭐가 중요하다고? 쉽게 풀어낼 수 있다. 뭐가 중요해?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하다고. 이 식에서는 산술기하 평균을 사용한다, 코시를 사용한다, 코시 1번을 사용한다, 코시 2번을 사용한다. 이거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코시 문제가 이제 어렵다가 아닌 게 이쪽 문제는 어렵다가 아니라 이 식을 사용을 들어갈 수 있냐, 어떤 문을 들어갈 거냐 이게 중요하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난제로 많이 있는 거야. 경시용 문제로 많이 있었던 거고. 알겠어요? 보통 이 문제가 어렵다가 아니라 못 본다야. 알겠어? 식을 어쩐다? 못 본다야. 근데 볼 수만 있으면 아주 문제가 쉽다 이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한번 풀어줄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 대한 얘기를 좀 덜한 것이 있는데, 디귿 같은 문제 뭘 만들어내? 역수를 만들어낸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면 역수를 만들어내면 여기가 뭐가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최대값, 최소값에는 상수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값에만 영향을 미치는 거지. 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게, 상수는 들어가도 되고 빼도 상관없다는 소리지. 플러스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요런만 산술기하고 어차피 마이너스는 따로 쓸 거야. 이런 방법이 있다. 자, 뭐가 나왔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가 있었습니다. 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4가 있으면 당연히 x 플러스 y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이다면 x 더하기 y 또는 x 더하기 4y, 3y, 2y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알았어요? x 플러스 y에 대한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된다. 기억은 대놓고 뭘 알려준 거예요? 제곱의 합을 알려준 거지. 제곱의 합이 나온 거야. 제곱의 합이 나오면 뭘 생각한다? 코시를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절대 부등식에서. 알겠지? 그럼 코시를 사용하면 모르면 어쩌라 해서 식을 적고 쓸 거고, 코시가 완성이 돼버리면 이 식을
머릿속에 넣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식을 바로 생각할 수 있고 나는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어. 그럼 두 개씩 있잖아. 적어놓고 문제를 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여기는 누가 나온 거야? 얘가 나온 거라고 얘가. 이 자리가 나온 거라고. 이 자리가 지금 x제곱분의 1, y제곱분의 1이 나왔고 오른쪽 이 자리가 지금 요거라고 이거 1차라고. x분의 1, y분의 1이 하고 그러면 이 자리가 없네.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돼?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 형태가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면 질문은 얘를 질문한 거고 얘를 알려줬고 얘도 알려줬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얘가 얼마야? 16 계산하면 8보다 크다가 맞네. 8보다 크다가 맞아. 그래서 보통 8보다 크다가 나올 건데 얘가 혹시 4가 나왔어. 참이야 거짓이야? 식을 정확하게 풀면 얘가 8이라는 수가 나오잖아. 근데 여기가 질문이 4가 나왔어.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야. 자, 니은은 어떻게 돼? 니은은 선생님 두 번째 코시지. 두 번째 코시잖아. x 더하기 y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1 더하기 1의 제곱 이래 되겠지? 그러겠지? 얘가 얼마가 나왔어? 4가 나왔고 4가 나오니까 1보다 크다가 맞는 말이 되겠지? 디귿은 디귿은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첫 번째 뭐 코시? 식이 어디 있는데? 코시를 쓰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어? 제곱의 합과 1차 합이 있어야 된다 했지? 이 제곱의 합을 질문했단 말이야. 1차 합이 있어야 되는데 1차 합이 없잖아. 아 얘는 역수 형태인데. 아 역수 형태잖아. 이게 1번하고 얘는 연결이 되는 거야. 얘하고 얘는 1차로 본다고 하면 얘가 제곱의 합이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전혀 다르잖아. 니은 1보다 커. 얘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말대로 하면은 요렇게 쓰면 적자 이 말이잖아. 요거는 그러지. 요거는 뭐보다 커? 1보다 크지? 그러겠지?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얘를 연결하면 2분의 1보다 크다 이 말이 되는 거야? 어? 이해? 네가 쓰자는 말이 이 말이었어. 뭐 쓸 수는 있어. 지금 얘가 1보다 크니까 얘를 그대로 요식은 성립하는 식이고 요식도 성립하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럼 요놈보다 크다는 말은 맞는 말이겠지. 그러겠지. 2분의 1보다 크다는 말은 맞아. 그러겠지. 4보다 크다는 말은 그러면. 얘가 1보다 크잖아. 1보다 큰 건 사실이잖아.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5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지? 아 얘가 1보다 크 2가 있으니까 요즘 뭐 10이라고 합시다. 얘가 1보다 크면 10이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얘는 5보다 큰 건 사실이니까 4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 되잖아. 현재 2분의 1보다 큰 것이 식이 나왔어. 그러면 얘는 4보다 크다 했으니까 2분의 1과 4 사이에 어떤 수가 있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소리잖아. 근데 얘를 참거짓을 요것만 갖고는 판단할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그러면 이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수가 있어 없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분의 1이 되는 수가 있냐 없냐야. 얼마야 그럼 얘가? 2분의 1, 2분의 1이면 가능하네. x가 2분의 1이고 얘가 2분의 1이면 가능하잖아. 그러지? 그럼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면 4분의 1, 2분의 1 맞네. 됐니?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 2분의 1, 2분을 넣었더니 2분의 1이 나왔다. 2분의 1이 나왔다. 4보다 큰 건 아니다.
이 말이 되네. 그럼 다시 말해서 결론적으로 이걸로 해서 어느 정도 판단을 해봤지만 처음에 어차피 이 문제 디귿은 어떻게 푸는 게 맞아? 반례를 넣는 게 맞다는 말이 되겠지. 그래서 제가 푼게 맞아요. 뭐라고? 제가 푼게 맞아요. 반례로 풀어야 된다니까. 저렇게 해서 10 구하면 뭐 해도 되지. 그냥 반례 구하면 되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좀 전에 얘기할 때 산술이든 코시든 주어진 식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겠지. 이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암기라고. 이게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문제가 나오면 잘 안 까먹는데 한 번 나왔다가 잘 안 나와. 그러다가 냉태급식 한 번 1년 뒤에 나와. 그러면 그거는 식이 잘 안 떠오를 수밖에 없어. 이해되니? 산술기하는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나와. 까먹을 만 하면 나와. 까먹을 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시험지 하나당 한 번씩 나올 수도 있어. 잘 안 까먹어. 근데 코시는 잘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까먹어. 이해되니? 그래서 한 번씩 밖에 안 나와. 그럼 제곱의 합이 우리가 아는 사실, 너희들이 아는 식 중에 제곱의 합이 있는 거 있어, 없어? 너희들이 아는 식에서 제곱의 합. 어? 피타고라스. 또. 뭐 중선정리. 또. 원방 있잖아, 원방. 또 어디에 있냐면 삼각비 있어요. 삼각비. 뭐라고? 삼각비 있지.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 이해되니? 그런 것들에 이러한 코시가 어느 정도 적용이 되고 있다 이 말이야.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이지. 그래서 얘는 제곱의 합이니까 1차식이 있겠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있겠네. 그럼 얘를 코시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1의 제곱 1의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b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코시 그대로 넣은 거야. 근데 얘는 얼마야? 1이지. 얘는 2고. 그래서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부터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범위가 루트 2다 이 말이지.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이 수원에 있는데 우리가 수원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범위를 알아내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알아내지 못한다가 아니라 알아내기 어렵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게 수원에서, 이게 대수에서 상가함수 쪽에서 이 문제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증명하는 방법이, 이 범위를 알아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코시다 이 말이야. 근데 코시가 잘 기억이 나 안 나? 안 난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도 연구를 해놓는다 이거고, 미적을 공부를 했으면 요놈을 뭐 할 수 있어? 합성을 시킬 수가 있어. 합성을 시키면 뭐가 돼? 루트 2 사인 사인 미적 합성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입니다. 4분의 파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있는 개수로 나온 거야. 1, 1,1. 이 각도가 4분의 파이입니다. 요 각도 쓰는 거야. 요 루트 2는 이거 1의 제곱 1의 제곱으로 두고, 그래서 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러한 증명법도 있는데 우리는 미적이니까 안 써먹을 거 아니야. 알고는 있더라도. 그 전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를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코시를 사용할 수 있는 식이 분명 정해져 있다. 내가 이 얘기를 이 문제 푸는데 왜 하냐면 디귿은 냉태가 없는 식이야. 전혀 상관이 없는 식이 나왔다는 말이지. 그러겠지? 전혀 상관이 없는 식이 나오면 그 식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왜 갑자기 이런 식이 나왔지 의심을 하고 맞을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숫자 대입부터 하는 거라고. 전혀 내가 모르는 식이야. 이건 내가 모르는 식인지 전혀 관계가 없는 식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전혀 관계없는 식이 나오면 뭐 한다고? 숫자 대입부터 해보는 거라고. 자, 숫자 대입은 세 가지를 대입하는 겁니다.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됐는데 중앙값이 있을 거고 극단적인 값들이 있을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중앙값,
극단적인 값. 세 가지야. 보통 세 가지. 중앙값, 극단적인 값 중에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 많다야. 무조건 된다가 아니야. 무조건 100% 거기서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런 경우가 많다. 이게 예시를 들 때도 중앙값하고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보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알겠니? 얘네 같은 경우는 중앙값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넣어봤더니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왔어. 반리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어떨 때 반리를 쓰는 거라고? 틀리다는 확신이 들 때 반리를 쓰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틀려 맞아 확신이 들어 안 들어? 안 드는데 왜 썼냐? 전혀 관계없는 식이 얘는 관계가 있어요. 연결이. 전혀 관계없는 식이 나왔으니까 반리를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져서 반리를 들어본 거다 이거지.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반리를 들었는데 반리가 안 맞아. 그때가 문제라는 거야. 그러면 맞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얘가 냉택이 없다는 이유를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하게 된 거고, 그걸 판단하려면 이 문제는 1번 코시, 2번 코시구나, 이걸 판단하는 게 중요해졌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산술기와 코시는 식을 외워두고 계속 생각하고 써봐야 이거를 사용하면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걸 얼른 걸러내야지 그 다음 생각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15번 보여 안 보여? 얘랑 얘잖아. 이 식에서 뭐가 보여야 돼? 코시가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안 보이잖아. 문제는 안 보인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 그러지? 보이면 쉬워. 안 보이면 어렵고. 코시가 그래. 산술기하는 그나마 잘 보이는 편이거든. 코시는 잘 안 보여. 뭐야? 루트가 나왔다는 것은 루트를 차수를 1차라고 보면 1차는 차수가 2차가 되고 얘는 1차고 얘는 2차야. 그럼 식만 만들어내면 돼. 1차 자리에 집어넣고 2차 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필요한 식은 이거잖아. 이놈이 필요한 게 아니라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가 필요한 거지. 플러스 9 12가 되네. 그럼 그대로 식을 적으면 x 플러스 2 y 플러스 3 g 플러스 4가 있고, 이쪽에 루트가 있고, 이쪽에 뭐가 있어?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있으면 식이 만들어진다 이 말이야. 이게 이쪽에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이 식이 좀 보이는 거라는 거야. 코시 얘기를 했습니다. 식이 보여야 쉽다고. 안 보이면 아주 어렵고 보이면 아주 쉽습니다. 얘는 이건 증명을 하라고 했어요. 증명하라고 했어요. 됐습니까? 자, 요것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식이 보였어. 나 이 식을 보여주고 싶어. 이제 이 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이 식과 세트가 될 수 있는 식이 뭐냐 이거지. 보통 산술기하든 코시든 식이 몇 개가 있냐면 항상 세트가 2개씩 있어. 하나를 주어주고 하나를 질문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하나가 사라져서 상수가 되면 무조건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사라지지 않으면 그놈과 세트가 되는 식이 분명 필요하다는 말이지. 그럼 이 식과 세트가 될 수 있는 식은 무슨 식이겠어? 역수 형태가 나왔으니까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가 세트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얘 식에는 분명 A 더하기 B 더하기 C란 놈이 분명히 있어야 돼. 정확하게는 2배의 A, B, C가 되겠지.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됐니? 그러면 걔를 숨겨서 알려주면 이는 안 가르쳐주고 요놈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 이게 세트라고. 얘기했습니다. 얘도 코시가 이제 보이겠지. 위에 더 어려운 문제 풀었으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푼 거야? 산술로 풀었다는 소리지. 다시 말해서 얘가 산술도 풀 수 있고 코시도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선생님이 얘기하자는 것은 너희들 증명 과정은 대부분 산술로 증명이 돼 있고, 풀이는 코시가 훨씬 쉬우니까 얘는 산술로 풀어놨단 말이야. 근데 뭐가 더 편하다고? 풀이는
코씨가 훨씬 편하다고. 바로 보일식을 지금 힘들게 이렇게 적어놓은 거야. 이 공부는 돼. 알았어? 요건 내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던 거고. 28번은 했던 거네. 뭐 뒤에 문제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서 여기다 그냥 쓰는 거야. 문제 이게 나왔어. 뭐 이게 최소값인지 최대값인지는 모르겠고, 이게 나왔어. 얘를 어떻게 풀어? 자, 이것부터 풀어볼게요, 다시. 자, 얘를 푸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봐보세요. 어떤 방법이냐면, 얘를 이렇게 쪼개다 보면 6개가 나오지. 6개짜리 산술기가 쓰면은 답이 6이 되겠는데 최소값이 6이 될 방법이 있겠지. 알겠어? 그 방법은 뭘 푼 거야? 산술기를 푼 거고 6개짜리를 안 푼다고 했어요. 2개짜리 두 개 한다 했어. 원래는 아니지만 풀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렇게. 근데 산술기를 3번 써야 되니까 3번 썼는데 등호 성립 조건이 다 똑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거야. 그 특징은 당연히 정해져 있습니다. 개수가 똑같은 상황일 때만 주로 사용이 될 거라고. 알겠니? 그럼 얘를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B 더하기 C만 있으니까 세트가 외롭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면 세트가 맞아. 여기다도 마찬가지로 더하기 B를 하면 되겠지. 더하기 C를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되니? 여기까지 돼? 그럼 얘가 얼마를 더한 거야? 3을 더한 거네. 이게 결과물에서 3만 빼면 되네 이제. 근데 이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나? A 더하기 B 더하기 C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더하기 C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나? 그럼 뭐가 보여? 코씨가 보인다 이 말이지. 코씨가 보인다 이 말이야. 이렇게 풀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 이해 됩니까 지금?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도 되고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거를 알려준 이유는 이제 요걸 생각할 때 그런다 이 말이야. 얘에다 어떻게 풀 거야? 분자에 어떻게 풀 거야? B 더하기 C를 더할 거라고. A 더하기 C를 더할 거라고 여기에. 됐니? 여튼간에 3을 더한 거야. 그럼 식이 어떻게 나와? 똑같게 나오겠네. 다르게 나오네. 이렇게 되네. 자, 얘하고 세트가 되는 것은 뭐야? 아까 얘기를 얘기해줬지? 그러지? 이 형태를 만들려면 B, C, CA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지? 다시 말해서 여기가 뭐가 있어야 돼? 2배가 있어야 정확한 꼴이 되겠고 2분의 1은 식 변형하다 보니까 2를 곱했으니까 2로 나눈단 말이지. 그럼 얘하고 얘를 정리하진 않았지만 얘를 어떻게 정리해? 이거 더하기 이거로 정리할 거야. 그럼 요것이 뭐야? 코씨라는 거야. 이게 코씨라는 거야. 그럼 얘가 1 더하기 1 더하기 3의 제곱이 되는 거야. 지금 식 이해되니? 그럼 얘가 지금 얼마가 돼? 2분의 3, 9 마이너스 3에서 2분의 3이 답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최소값이.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좀 하드한 문제로 있어. 분모가 다항인 것은 기본적으로 하드할 수밖에 없어. 분모가 단항인 것은 그나마 쉬운 거고 분모가 다항인 것은 기본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자, 얘도 이거하고 이거 뭐가 보여야 돼? 코씨가 먼저 보여야 된다고. 근데 문제풀이는 이거를 끊어서 보면 뭐가 돼? 산술기하에 n번 썼다 이 말이야. 얘를 두 가지로 풀겠지. 그래서 코씨가 더 잘 보일 건데 코씨를 하면은 두 개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1이 몇 개 있어? n개인가요? n의 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야. 산술기하로 쓰면 이것도 똑같은 형태가 등장할 거야. 이해됩니까? 요 놈은 이렇게 나오겠네요. 요렇게 더하면은 2보다 크다. 얘는 더하기고요. 얘는 곱하기고 얘는 더하기고. 더한 것은 산술기야. 곱한 것은 코씨. 얘는 어떻게 되냐? 2n이 되겠죠.
두 가지 식으로 문제를 풀어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이 두 가지야. 됐니? 둘 중에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고. 알았지? 자, 34번도 뭐가 보여? 코시가 보여야 된단 말이야. 여기 세트가 뭐야? P하고 Q, P 더하기 Q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가 뭐가 있어? P 더하기 Q가 있어 없어? 없나요? 최소값은 아는 식이 뭐지? 3, 4, PQ가 직사각형이 4접하고 있어.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 요 길이가 얼마야? 3-Q인가요? P분의 3-Q가 4분의 3인가요? 그러겠지? 4 곱하고 3 곱하면 3P 플러스 4Q가 12가 되는 이 식이 필요했던 거네. 요거랑 이렇게 코시가 보여야 된다고. 합하고 역수꼴의 합 이 형태니까. 니은은 코시일 것 같고 기억은 뭡니까? 기억은 잘 안 보이는데 안 보이면 뭐야? 제곱의 합인가요? 아니 제곱에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디귿은 보여 안 보여? 디귿 보여 안 보여? 왜요? 디귿이 뭔데? 지금이야. 어? 이게 그건 안 보이는 거지. 제곱에서 빼보는 거지. 해보면 알겠다. 지금을 하면 이게 제곱을 해서 빼봐야 된다고. 안 돼요. 안 빼? 안 빼. 자, 제곱에서 뺀다는 말하고 요 말은 똑같은 말이야. A 플러스 B 플러스 2루트 AB. 어쩐다고? 빼봐야 된다는 소리인데. 보여? 이렇게? 안 보이는데? 계산해? 그거 안 돼요. 요놈 4분의니까 이걸 제거시키면 이것이 4분의가 되고 남는 것이 2분의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산술기하로 되긴 해. 보이긴 해. 이렇게 해도. 네? 근데 요놈의 풀이법은 대부분 어떤 풀이법을 쓰고 있겠어. 보통은 우리가 대소관계 풀이법은 뭐 큰 건지 안 하면 A 빼기 B를 해가지고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게 대소관계 풀이 방법론이야. 응? 소수령 하라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써줘야 돼. 알겠지? 그 와중에 얘를 식을 쓰다가 뭐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오면 아 얘는 이제 산술기하로 요금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런 쓸 수가 있어. 절대부등식은 써먹을 수 있다는 소리지. 자 39번은 보이지 이제 얘가 있고 얘가 있어. 뭐야? 코시야. 두 번째 얘가 있고 얘가 있어. 뭐야? 코시야. 이게 이렇게 보이면 쉽다고. 얘는 뭐야? 역수꼴이 있고 얘가 있는데 세트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럼 어떻게 돼? 누굴 기준으로? 분모 이렇게 분모에 들어간 다항식 못 바꾸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맞출 거야. 남는 것은 어떻게 돼? 얘를 맞추고 남는 것은 어째? 따로 적을 거라고. 그래서 요즘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형태 산술기하고 2차식을 합쳐 놓는 거야. 단 어째야 돼? 얘도 등호 성립 조건이 있고 얘도 최소값에 대한 조건이 있단 말이야. 그 조건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거 쓰면 안 돼. 일치한 걸 써야 돼. 보면 알겠지? 부동식이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두 번 쓴 거라고요. 두 번 쓴 거라고. 조건이 일치를 해야 써먹을 수 있습니다. 40번도 지금 뭐가 보여?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얘가 좀 더 어렵게 보이잖아. 얘를 기준으로 얘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얘를 어떻게 하면 돼? x제곱 y제곱으로 나눠버리면 y제곱분의 1 플러스 x제곱분의 4는 8 이런 식이 되네. 그럼 이놈은 제곱의 합이고 얘는 1차식 합이니까 코시를 사용해서 뭔가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네. 됐니?
얘는 일단은 x 플러스 3이 있고 y 플러스 3이 있어. 그러면 걔와 세트가 되는 것은 x 플러스 3, y 플러스 3, x 더하기 y 플러스 6이야. 6이 상수니까 x 더하기 y가 어떠한 세트꼴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x 더하기 y가 주어졌고, 그러면 이 상태로 그대로 지금 그건 해결했는데 이게 해결이 지금 안 됐어. 이건 해결했어. 이것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야. 근데 얘는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러겠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x 플러스 3 y 플러스 3 x분의 3 y제곱 플러스 y분의 3 x제곱이 뭘 쓸 거야? 코시를 쓸 거야. 코시 루트 했더니 y, 요놈 루트에서 곱했더니 요놈이 x. 이런 x 더하기 y가 등장해 버렸네. 응? 뭐가 중요하다고? 식의 형태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하다 이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코시 문제는 대부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46번 g의 최대값이지. 형태상 xy지금 대칭적으로 돼 있으니까 실은 얘가 g를 물든지 x를 물든지 y를 물든지 관계가 없어요. 단 g를 물었으니까 이 g를 따로 작성을 해주는 게 맞겠지. 여기까지는 되지. 뭐가 보여 이제? 제곱 2차 합 제곱합 코시가 보인다고. 그럼 쉽게 끝난다고. 됐어? 이게 이제 부등식을 최대값 최소값이 되는 게 부등식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러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통 원만 배웠으면 상만 배웠으면 합 제곱합 x y 이렇게 넘어가는 게 곱셈 공식 변형이고. 알겠지? 근데 곱셈 공식 변형은 한 번 더 가야 돼.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얘는 합 제곱합 코시 하면 최소값 최대값 바로 등장한다 이 말이지. 그러한 이게 절대부등식 이런 식이 있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문제라 어려운 문제가 바로바로 쉽게 풀 수 있다 이거지. 이해 됩니까? 그래서 식 적어준 두 가지는 꼭 연습을 해 놔라 이 말이 되겠어요. 알겠습니까? 자, 여기에다가 산술기하 하나만 위에 설명 안 한 건데 잘은 안 나오는데 3개짜리가 있습니다. 세 개짜리가 뭐식 적어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3배의 세제곱권 a, b, c 이 말이지. 그러겠지. 근데 우리가 어떨 때 사용해요? 2개짜리가 역수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라고? 2개짜리가 역수가 나오는 이유가 뭐야? 2개를 곱하면 상수가 떨어지지. 조건을 하나를 안 주는 거야. 합, 곱 중에 곱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라고. 3개짜리도 어떨 때 등장할 거냐면 3개를 곱해서 상수가 되는 놈이 나오면 산술기하 문제로 등장을 시킨다 이 말이에요. 3개를 곱해서 상수가 나오는 거. 상수 나와 안 나와? 틀렸어. Sorry. 뭐 쉽게 하려고 이를 쓴 거야. 얘를 곱하면 상수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상수가 나오잖아. 3개를 곱하면 상수가 나오잖아. 이놈이 이제 3이다 이렇게지. 됐어? 이럴 때 3개짜리 써먹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 한 문제 있어. 예전 어디 수원인가 어딘가 한 문제 있고, 너희들 또 어디에 들어가면 있냐면 이게 미적에 들어가면 있어. 미적. 요놈이 최소값 구하라게. 미적에서 어떻게 풀어? 놈을 미분해가지고 그래프 그려가지고 최소값 찾는단 말이야. 근데 그것보다 이게 훨씬 빠르잖아 지금.
한 줄 썼으면 끝나잖아. 미분해야 되고 뭐 0점 찾아가지고 대입하면 나와. 그 점의 x가 얼마 1인 점일 거라고 미분해서 나오면 이 정도 산술기하는 기억해 두면 좋겠다 이거지. 단 기억을 못하는 이유는 뭐겠어? 안 나오니까 잘 안 나오니까 하다 까먹었겠지. 산술기하를 써먹는 이유에 대해서 했어. 내게 얘기를 해준 거야. 역수거리면 두 개 곱하면 상수가 되는 거니까 3개짜리가 나오는 배경은 뭐라고? 3개를 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나오는 거? 3개를 곱했을 때 상수가 나오는 것은 산술기하를 써먹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문제 만들 수 있어. 그렇게 해서 3개를 해서 곱해서 되는 거 이렇게도 만들 수 있잖아 지금.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잘 안 보여서 그러지 이렇게. 그러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나오면 산술기하 보이면 써먹는데 잘 안 보여서 못 써먹고 미분해서 최소값 구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알았어요? 이런 것이 더 쉬운 경우가 있으니까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끝. 너무 많이